3월 13일 월요일장 우려했던 13일의 블랙먼데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양시장은 빨간불 켜줬습니다. 다음 날은 올해 최악의 날이라고도 평가를 받았죠. SVB 사태의 후폭풍과 CPI 발표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했습니다. 수요일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전날의 하락폭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목요일장 시장은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3월 17일인 오늘 연이은 리스크에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75% 상승해 2,395.69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1.97% 올라 797.3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하루 걸러 하루씩 위기가 찾아왔죠. 최근 증시를 좌우하는 연이은 글로벌 은행들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여파의 여진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요. 우리 크레디트 스위스와 또 퍼스트 리퍼블릭의 불씨까지 계속해서 피어올랐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진화로 일단락된 모습이었지만요. 일시적으로 이 불씨를 꺼트린 건지 아니면 나아가 더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지는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고요. 또 어지럽고도 변동성이 큰 이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과연 우리는 이 시장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계속해서 촘촘한 대응 전략 세워나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점에서도 손실과 걱정은 줄이고요. 수익과 종목은 늘릴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도요. 이 변동성이 큰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는 시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와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은 17년이라는 시간이 담긴 이 노하우와 바탕으로 수익을 위한 돈 되는 투자 전략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식과 ETF 또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3박자 매매법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더욱이 지수가 오락가락하는 이 시장에서는 더욱더 반짝반짝 빛을 발휘하시는 분이다라고 강조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금뿐입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내용들은 또 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채워드리니까요. 이 방송 시간 활용하셔서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 톡방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입장 방법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셔서 들어오면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됩니다. 11시 50분이 지나면요. 노란톡방 입장문 굳게 닫히고 비밀번호가 생성됩니다. 이 방송 시간 잘 활용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요즘에 쉽지 않죠. 계속 하락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1월 2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초 내내 인버스 잡고 시장 빠질 거예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한 달 반 정도 굉장히 지루하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아직 바닥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일단 시장에서 이런저런 위기들은 뭐 돈으로 때우고 정치로 때우고 정책으로 때우면서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뭐 중간중간 반등 나오는 단타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온라인 강의를 제가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하고 온라인 강의를 언제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는 이 강의에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슬슬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 온라인 강의를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하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여기 방송 출연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오시려면 오늘 제 운영하는 단톡방,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방송에 입장할 수 있는 온라인 접속 링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링크 누르시고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마 그 안에서 무엇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살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슬슬 매수권 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요일 안에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올라가 버리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좀 여유 있게 좀 살만한 종목들이 몇 개가 눈에 보여서 그 종목들은 지금 팍스TV 여기서 말고 제가 목요일 날 밤에 여러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종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한 달 가야 한두 번밖에 매매를 안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근데 그 타이밍에 아마 운이 좋게도 아마 다음 주에 맞을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함께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선물 옵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선물 옵션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거, 위험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는 상승과 하락이라는 두 개의 패턴을 배우는 거예요. 주식을 하실 때도 상승 패턴, 하락 패턴 둘 다 볼 줄 아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꽤 유익한 강의 되실 거니까요. 오늘은 노란톡방에 먼저 들어오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다음 주 목요일 3월 23일이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소요되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 선물 옵션 특강입니다. 선물 옵션을 전혀 모르는 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요. 이 시장의 방향성 잡아가는 방법부터 또 ETF의 패턴까지도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즉, 성공 투자의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매매 강의일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 바로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네, 전문가님 항상 잃지 않는 매매를 베이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강조해 주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장에서 좀 하락장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 진입할 종목들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손실 보지 않고 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공략 종목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먼저 우리가 매매 원칙에 관한 얘기를 좀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왜 손해가 보냐면 승률이 높은 자리를 기다리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전 매매에서의 핵심은 결국은 승률이에요. 승률. 그래서 내가 승률이 제일 높은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보통 한 달 내지 2달 정도 기다려야 한두 번씩밖에 기회가 오지 않아요. 대형주는. 중소형주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단타를 잘하시는 분은 매일매일 돌파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급이 좋은 종목이 눌릴 때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방법들을 그렇게 보통은 사용하십니다.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한 2-3 종목 갖고 있다가 그중에서 아침에 보고 흐름 괜찮은 거 매수해서 얼른 팔아먹고 이렇게 보통 매매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은 그렇게 전업 투자자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대부분 다 직장인이거나 어떤 종목을 좀 내가 사놨다가 좀 몇 날 며칠 들고 가서 뭐 짧으면 일주일, 뭐 길면 한두 달 들고 가서 수익 났으면 좋겠어. 거의 그런 종목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데이 트레이딩 종목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다 보면 손해가 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좀 안정적인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ETF와 대형주의 순환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념을 하나 잡고 갑시다. 아까 제가 대기실에 있는데 우리 민수 아나운서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ETF가 정확히 뭐예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해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했는지는 몰랐어요. 자, 그러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 자동차라고 하는 ETF가 있다고 한다면 ETF 안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뭐 적으면 7개에서 많으면 한 10개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부품주는 완성 종목은 요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주로는 현대모비스도 있고 현대위아도 있고 만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 타이앤테크놀로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원 시스템도 이렇게 해서 한 10여 개 정도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가 종목을 살 때 내가 현대차를 샀는데 현대차는 얼마 못 올라가고 기아차가 더 올라가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완성차 2개가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부품주를 사는데 나는 만도를 샀는데 갑자기 현대위아가 많이 가요.
또 현대 모비스를 샀더니 얘가 더 많이 가요.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 산업 섹터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싸져서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할 때는 사실 뭘 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자동차 섹터 전체에다가 내가 투자하면 좋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동차 코덱스 자동차라는 ETF 안에는 보통 구성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현대차가 20%고 기아차가 10%고 그다음에 뭐 현대 모비스는 15%고 그다음에 만도는 5%밖에 안 되고 이렇게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5천 원짜리 ETF 자동차 ETF를 한 주당 5천 원이면 5천 원에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어치 샀으면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자동으로 현대차가 20%니까 20만 원어치 현대차 사야지. 그다음에 10만 원어치 10%는 위아 사야지. 5%는 뭐 사야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내가 매수 버튼 누르는 순간 그날 즉시 사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내가 자동차 관련 종목이 한 10여 종목 중에 뭘 사야 되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자동차가 이제 조금 요만하면 싸니까 내가 모아놨다가 올라오면 수익 내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 타점들을 잡는 게 핵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식을 되게 쉽게 하면 되는 게 여러분 주식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손해보고 물리는 게 더 위험한가요? 상장 폐지되거나 그 종목이 망가져서 문제가 생기는 게 더 위험한가요? 보통 상장 폐지나 그 종목이 망가져서 이제 관리 처분까지 밀어버리면 나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하한가 맞으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런데 ETF가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대형주 중심의 ETF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근데 개인 매매자들은 대형주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세요? 여쭤보면은 비싸서요. 그리고 수익이 얼마 안 나서요. 느려서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자동차, 4바퀴 달린 자동차인데 경차도 핸들 달리고 에어컨 나고 히터 나고 똑같습니다. 경차도 똑같이 차예요. 근데 왜 경차보다 그래서 경차보다 대형차를 탄다고 한다면 경차가 차값이 몇 배가 나겠죠. 훨씬 비싸니까. 왜 대형차를 탈까요? 얘는 더 안전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폼도 나죠. 그죠? 그런데 왜 비싸냐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더 좋은 차예요. 안전도, 기술력, 모든 것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따질 때 물론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0원짜리가 10,000원 가버리면 100배 가잖아요. 와,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 1,000원짜리 종목은 사실 그렇게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대 이상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얘가 이미 업계에 많이 알려져 있고 안정돼 있다라는 회사를 우리가 살 때 걔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눌려주면 싸게 사는 것 저는 이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많은 수익률을 뭐 50%, 100%, 200%, 1000%를 수익을 내시려고 한다면 논외입니다. 사실 그러면 경제 TV 보실 필요 없어요. TV 끄시고 가서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발굴하셔서 앞으로 성장할 산업 분야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산업이 돌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 옛날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삐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갈 무렵 정도에 삐삐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중고등학교 때는 삐삐였는데 제가 대학을 갈 그 무렵쯤에 시티폰이라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중간에. 그건 그 공중전화 박스 100m 안에서 50m 안에서만 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야 삐삐만 하다가 이 전화가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야 시티폰 대박이다. 근데 여러분 시티폰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1년도 못 가서 사라졌어요. 시티폰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 거고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힘들어졌겠죠. 그러다가 삐삐가 엄청 좋아서 나레이동통신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주 그 회사를 가려면 엄청나게 힘든 회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분 중에 이제 선배예요. 선배이신데 그분이 나레이동통신을 가렸는데 학교가 조금 학벌이 딸려요. 학점도 딸려요. 토익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나레이동통신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회사를 같은 통신은 가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통신의 세사니까. 그래서 어디다가 지원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SK텔레콤이에요. 자, 그분은 나레이동통신 떨어진 게 천운인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SK텔레콤을 가면서 그 통신주의 대장이 되는 회사를 가서 지금 부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저랑 친한 형이라 그래요. 형 실력으로 SK텔레콤을 지금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야 나는 죽었다 깨나도 지금 못 들어와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의 운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산업의 사이클이 바뀔 때 우리가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바뀔 때 SK텔레콤을 처음 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샀다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성장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건 주식 투자의 정석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사람의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을 얘기하려면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만 얘기해야 되고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TV에 출연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가다가 뭐 하나씩 걸릴 때가 있어요. 자주 패러다임 안 바뀌잖아요. 그죠?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바뀌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계속 매매를 해야 되니까 각 업종들이 어떨 때는 건설이, 어떨 때는 보험이, 어떨 때는 반도체가, 어떨 때는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순환 사이클들을 여러분께 안내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대형주나 ETF들은 여러분 그렇게 순환매를 돌면서 한참 기다렸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요 정도 한 3개월 가야 3번에 5번 요 정도 매매밖에 할 수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랑 계속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이제 지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매 타임을 못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많아야 두세 번 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다음 주에 제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께 해볼 만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에 아마 또 안 날 거예요. 제가 지금 팍스TV에서 재작년 1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27개월째 방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 종목을 손에 끼친 적 한 번도 없어요. 물려있는 종목도 없고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럼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단톡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우측 하단에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켜고 이렇게 갖다 대시게 되면 여러분 제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톡방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복리 투자라는 건 결국은 허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승률이 8, 90% 이상 되는 자리에 들어가서 기대 수익은 한 1, 20%만 먹자. 대형주니까 ETF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두 달에 한두 종목 정도 움직여서 걔가 10%, 20% 수익 나면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중 10%, 20%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달 내내 기다렸던 거 30%, 50%씩 비중 실차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비중 못 실 종목 사지 마세요. 내가 긴가민가 싶어서 비중 조금 그럼 뭘 합니까? 이해되십니까? 돈 안 됩니다. 백날 해봐야. 그래서 비중이 30에서 50%씩 한 종목당 실을 수 있는 종목이어야만 돈이 되는 것이고 그게 가다 보면 대박이 나는 종목들이 하나씩 걸려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돈 법니까? 라고 우리 민소 아나운서 좀 전에 이해하셨잖아요. 손에 안 부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1번 매매 안 하는 거고요. 2번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얘기죠. 그죠? 정말 좋은 타겟이 올 때까지 매매 안 하고 저는 계속 기다려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인 안 드려요. 그러다가 해볼 만한 자리일 때 말씀드리면 거기서 비중을 실어서 집중하시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서 시장이 계속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은 결국 보시다시피 우하락이에요. 보이시죠? 예, 우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얘가 반등했다가 빠지고 반등했다가 빠지고 반등했다가 빠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럼 얘는 어디쯤 왔을 때 우리가 사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12,500원에서 13,500원 요 타겟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안 왔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장이 더 빠진다면 매수 타이밍을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구성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타겟이 정말 좋은 자리가 온다면 비중을 30에서 50%까지 채우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다음 주 내지 다다음 주 요 사이 정도에 요 1, 2주 안쪽에 타이밍이 올 것 같거든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타이밍은 톡방에 들어오시면 드릴 것이고 만약에 타겟이 한 목요일 날 우리 야간에 강의할 때 타겟이 들어오게 되면 이 종목도 사는 타이밍을 드릴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인버스는 주가가 빠져야 수익이에요. 근데 얘가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점을 높이다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럼 얘는 다시 내려올 때 인버스는 언제쯤 타이밍 올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2,800원에서 2,700원 여기 오면 또 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해주면 그 반등을 잠깐 단타치고 다시 인버스를 모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이번에 반등한다고 계속 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3월 말부터 아마 꽃이 필 거예요. 그래서 3월 말부터 한 4월 초 중순 정도까지 보통 꽃이 피는데 제가 말하는 꽃은 진달래가 아니라 벚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조금 학교 때 배웠던 고사성어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화무 11홍.
꽃이 피는 것은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폈다 칩니다. 시장은 어떨까요? 눌렸다가 이번에 우리가 사게 되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안에 팔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때 샀다가 우리가 올라갈 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가지고 있다 바로 팔 거기 때문에 단타인데 아마 승률은 괜찮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비중 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타이밍은 뭐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못 샀는데요. 뭐 방법이 없어요. 예, 톡방에 들어오시다가 타이밍 말씀드리면 즉시 사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얘는 지금은 안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는 고점권이라서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올라갔다가 주저앉았다 이러면서 요 조정을 좀 받는 기간이 한두 달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안 쳐다볼 생각이고 4월 내지 5월 정도 조정 받으면 코스닥도 사겠습니다. 아직은 3월은 사시면 안 돼요. 팔고 나갈 자리지 사실 자리가 아닙니다. 들어가시면 물릴 겁니다. 거의 100% 물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고 싶은 것은 미국 관련인데 얘들이 그냥 올라가는 바람에 못 샀어요. 우리가 살 자리를 좀 기다리고 싶었는데 미국 ETF들 그래서 좀 더 조정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미국이 좀 무너지면 어딜 들어가고 싶냐면 여기 미국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얘가 여기 17,200원에서 17,700원 여기만 오면 우리 비중 왕창 실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기까지 오려면 소요 시간 한 2주는 걸리지 않을까요? 일주일 만에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도 좀 째려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올 때 사자 그러면 째려보고 있다가 사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주식 투자하지 말고 버크셔 해서웨이 그 회사 주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인덱스 펀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인덱스 펀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S&P 500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S&P 500에 뭐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면 미국에서 제일 대형주 제일 좋다는 거 500개. 500개 종목을 몰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좋은 종목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구상에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떨어질 때마다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이걸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매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이나 H 레버리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밑에 자리까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 저녁에 타이밍을 잡아드릴게요. 온라인 강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살 자리가 조만간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목은 여러분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용 건물들 있잖아요. 길 가다가 보면 한 1,000억 원 넘어가는 이만큼 큰 빌딩들 있잖아요. 우리 돈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 주당 4,650원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매우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4,200원대 매수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끌고 와서 5,0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분배락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분배를 받아요. 배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왜가 상업용 건물들은 월세 받잖아요. 지금 여기 서울 팍스경제 TV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 건물도 이 건물주가 아마 법인일 거예요. 근데 법인이 지금 서울 여기 우리 경제 TV에게 월세를 만약에 받잖아요. 그러면 그 월세를 나는 여기 이걸 내가 운영할 만큼 능력이 안 되고 이걸 내가 이 건물을 살 만큼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리츠 펀드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경제 TV한테 월세 받은 걸 내 배당금으로 받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가 조만간에 타이밍이 아마 올 것 같은데 한 4월 초 정도 아닐까 싶어요. 3월 말들은 안 나올 것 같고 조금 더 속도가 나서 빠진다고 한다면 4,000원 초반 정도부터 저는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얘도 좀 기다리세요. 얘는 꼭 사야 돼요. 그래서 얘는 노후의 연금 펀드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2차 전지는 지금 여러분 계속 고점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데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종목인데 2차 전지가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겠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자동차예요. 지금 자동차는 내려가면서 내려갔다 반등하고 있는 추세라서 얘는 요 밑에까지 하단 16,000원, 16,500원 여기까지 내려와야 살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주는 차익 실현하고 나와서 기다리는 타이밍이지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가 이번에 요 한 이틀 동안 바짝 올랐어요. 보시면. 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추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급반등하는 이런 타이밍들이 와요. 이렇게 되게 각도가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럼 얘는 뭐냐면 단기예요. 얘는 긴 거 아니에요. 얘는 단계 바짝 올라서 뭐냐면 지수를 올려야 될 때 여러분 종합지수 올릴 때 세력들이 뭘 올리냐면 시총상위가 제일 높은 걸 올려요.
근데 옛날에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요즘 완전히 힘이 갔죠. 맛이 갔거든요. 그 종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한 종목을 올릴 수 없으니까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이 세 개가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차 전지가 좀 죽고 있으면은 자동차를 올리고 자동차가 좀 어느 정도 시세가 닿으면은 반도체를 올리고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러다 언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장이냐면 세 개가 다 힘 못 쓸 때.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폭락이 와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우리가 2020년도에 1월부터 3월까지 급락이 왔던 이유가 그거예요. 얘네가 못 가서 그래요. 그래서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들 이 세 종목만 보고 있으면 시황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단기 반등이라 저점 잡으신 분은 축하합니다만 얘는 우리가 지금 따라갈 종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하락이 올 때 제가 제일 사고 싶은 종목 중에 베스트 3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아마 이거는 목요일 날 제가 야간 강의 오시면 설명드릴 거예요. 얼마에 살 건지를. 얘 여기서 사가지고 다시 물고 갈 거거든요. 우리 언제 샀냐면 여기 5,500원에서 5,700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8,000원, 7,900원대에 다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샀어요.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반도체보다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반도체는 여러분 매출이 1조 원이어도 재투자가 7천억, 8천억 해야 돼요. 그러면 순이익은 2천억, 3천억밖에 안 남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께서 계속해서 발표하는 게 뭐죠? 어디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우리가 2030년까지 뭐 시스템 반도체 1등을 하는 게 목표고 여러분 봐봐요. 지금 뭐에게 이익 본답니까? 투자한답니까? 투자예요. 계속 재투자해야 되고 시설 유지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걔는 만약에 전기만 나가도 반도체 주저앉아요. 큰일 나요. 엄청난 손실을 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사업이긴 하고 꼭 있어야 되고 삼성전자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회사입니다만 그런데 투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더 좋다? 여러분 K 드라마 하나 빵 떠요. 갑자기 어느 무슨 아이돌 그룹 하나가 빵 뜹니다. 그러면 그 뮤직비디오, 그 드라마 판권 처음 만들 때는 몇백억이 들기도 하고 뭐 몇천억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예요? 우리는 복사 붙여넣기 팔기만 하면 돼요. 재방송권 팔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지 비용이 10% 20%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5천억 정도밖에 못 팔았다 치더라도 10% 20%밖에 안 남으니까 거의 한 4천억이 순이익이 되는 거죠. 반도체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꼭 넣어놓으시고 있다가 제가 한 번씩 사자 할 때 꼭 샀다가 팔자 할 때 팔고 반복해서 좀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개 보기 때문에 돌아가면 순환매 도는 것들 사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는 건들지 마세요. 이거 거품 심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화학이 좋다 했는데 얘도 이제는 팔고 나가서 쳐다보지 마시라고 이야기한 지가 지금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조정이 나와야 돼서 얘가 떨어지면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보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은 제가 목요일 날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야간 강의 오세요.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좀 해볼 만한 게 단기로는 사실 게임주예요. 단기로는 그래서 8,000원 밑에서 사시면 안 물릴 것 같고요. 한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그러면 한 7%에서 10% 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는 사실은 건설주 쪽에 저는 요즘에 좀 관심이 가서 오늘 종목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주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패스하고 쭉 넘어가 볼게요. 자, 게임 관련 종목 중에서는 NC소프트가 대장주인데 얘는 지금은 힘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펄어비스가 이게 세력주로 꽤 괜찮거든요. 얘는 4만 원 초반대에서 받았다가 4만 원 7, 8천 원 정도 팔아 드시면은 팔고 나오시면은 이익이 괜찮을 거예요. 참고하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건데 카카오가 요즘에 시장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해서 괜찮은 종목인데 주목을 잘 못 받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프리카 TV는 지금 들어갈 자리가 못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만 더 떨어져 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노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DB하이텍이 이번에 올라가면서 지금 이 SK 반도체, LG전자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얘네들이 우리가 아직은 좀 들어가기가 조금 이르지 않느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대응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현대차, 위아, 모비스, 만도 얘네들도 지금 사서 단타는 나오겠지만 별로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면 좋겠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지금은 바이오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괜찮을 것 같습니다. 80만 원 밑에 내려올 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한 2, 3주간 천천히 모으세요. 보통 얘는 70만 원 중반에서
내려와서 80만 원 사이쯤 내려오면은 다시 올라가면 9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 조정받았으면 80만 원 밑에 내려올 때 70만 원 한 초중반에서 열심히 모아놓으시고 신경 안 쓰셔도 수익 납니다. 손실 안 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살 수 있는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7만 원 밑에 놀고 있거든요. 밑에서 살살 한 2, 3주 정도 걸려서 조금 모아 놓으시면은 시장들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잘 움직일 거예요. 조정 충분히 받았거든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 한 2, 3주 걸려서 천천히 좀 사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주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건설주인데요.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노란톡방에 지금 타이밍 잡아드릴 것 같아요. 요 종목 넣어놓으시고 사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대놓고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은 성신양회하고 아시아시멘트예요. 얘 한 2, 3주 잡고 찬찬히 사보세요.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 지금 가격 현재가 이하에서부터 떨어질 때마다 2, 3주 천천히 한 번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중은 많이 할 거 없고 여러분이 모으시는 건 한 10%, 15% 정도만 모아놨다가 제가 지금이에요, 저점이에요, 물량 잡습니다 하면은 한 30%까지 비중 채워버리시면 어떨까. 손해보지 않을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들은 여러분 어디에 목요일 날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특강에 오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특강 꼭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에 현재 지금 들어오셔야만 여러분 방송 링크 올려드리고요. 그러면 링크 통해서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십시오. 주식 투자를 주로 진행하는 기존의 노란톡방과는 달리 전문가님은 손꼽히는 높은 승률을 자랑하시는 분인데다가 또 매일매일 선물 옵션을 다루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투자 전망을 훤히 들여다봐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단타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뽑아주셨죠. 점차 슬슬 매수권이 보이는 종목들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이 종목들의 매수 타이밍은 또 때가 오면 톡방에서 공략해 주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의 타이밍, 매매 타점 받아보실 준비도 미리미리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선물 매매부터 ETF 모두 다루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대로 돈을 버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다라고 강조드립니다. 또 오늘 짚어주신 종목들의 매매 타점까지도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우리 선물 옵션 특강도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선물 옵션에 관한 기초 강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주식과 ETF의 패턴 분석도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특히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와 같은 종목들 타점까지도 함께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꼭 잡으셔야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입장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 내에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꼭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2부는 선물 옵션 강의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고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도 좋고요. 무엇보다 오늘 들어오시면 돌아오는 목요일에 무료 온라인 선물 옵션 특강 링크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활용하셔서 이 이벤트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2부 강의 이어가 보기 앞서서요. 오늘 종목들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시고 매매 타점, 매수권이 올 거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짚어주셨는데 그럼 돌아오는 다음 주 장을 어떻게 전망하시길래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캐치해 주셨는지 궁금해요. 뭐 장을 어떻게 본다기보다는
종목들이 왜 장과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빠져요. 한번 왜냐하면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 네네. 상승하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는데 고점을 만들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 관성의 법칙이 얘가 내려올 때 요쯤에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자리들이 보통 거의 패턴상 다가오는 중이라서 어떤 종목은 한 일주일, 어떤 종목은 한 2, 3주 안에 들어올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얘기하다가 놓치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 오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 주에 당장 살 수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 2, 3주 안쪽 좀 지켜보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지금 생방송 중에 제가 벌써 35분이거든요. 몇 종목 얘기도 안 했어요. 금방 시간 가버려서. 근데 온라인 강의는 제가 2시간 동안 하고 또 온라인 오신 분들 중에는 제가 1시간 동안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저랑 스킨십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여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그때 하나하나 설명을 좀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옵션 강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은 우리가 주식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훨씬 더 쉬워요. 자,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떨어지면 손실 나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을 가지고 수익을 내기도 하고 내려가는 방향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먼저 좀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다가 아침마다 선물 기준가를 제시해 드려요. 그럼 이 선물 기준가를 아침에 얘보다 시가가 요거 위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나는 뭐죠? 윗방향이죠. 상승이에요. 그럼 나는 선물을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주식하고 똑같아요.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반대로 시가보다 얘가 아래, 기준가보다 시가가 여기 밑에서 출발한다. 그럼 얘 뭐죠? 하락이에요. 그럼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물려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주식하실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준점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에서의 기준점이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이해하십니까? 대부분 주식에서 뭐 지지가 저항가 가지고 이렇게 줄 긋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개념이 선물 옵션에서 익히게 되면은 그 개념이 굉장히 아주 심플해져요. 그런데 선물 옵션의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을 할 때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도대체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선물 옵션에서는 기준가라는 개념을 세워서 얘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가지고 매매가 가능해서 사실 제가 대형주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저는 대형주 매매를 주로 뭐를 하냐면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의 주식을 샀어요. 만약에 삼성전자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삼성전자 샀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생각과 다르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저가 뭐 신도 아닌데 어떻게 맨날 맞춰요? 그러면 삼성전자 샀다가 동시에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 주식 선물에 매도를 쳐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매도한 것만큼 이득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주식을 샀는데 잘못됐어 그럼 뭐예요? 그냥 손절만 치면 너무 억울하니까 저는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도를 쳐버리고 이걸 손절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식 매도가 이렇게 빠지니까 빠지는 방향으로 저는 진입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현대차를 제가 만약에 이만큼 수익 나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리고 났더니 막 빠져. 근데 그 하락하는 파동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주식 선물 매도를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서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을 알게 되면 여러분 매매 정말 재밌어요. 근데 왜냐하면 상승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상승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전에서 홀짝홀짝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식을 할 때 대형주 위주로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래야만 상승을 봤는데 틀리면 얘 자르고 하방만 진입하면 돼요. 무너졌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망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야 잘못됐네? 그럼 나 방향을 하방으로 배팅할 수 있는 종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물린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진입해서 틀리면 뭐 하면 됩니까? 그 종목에 하방 배팅 종목이 있느냐. 그게 우리가 뭐 ELW이기도 하고 주식 선물이기도 하고 풋옵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주식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배우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선물에서 하방 진입을 매도라고 하고 상방 진입을 매수라고 한다. 이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상승 방향에서 주식 선물은 매수한다고 얘기했고 근데 하락 방향에서는 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옵션으로 보시면 선물과 옵션 두 가지 종목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 두 개가 있는데 옵션이라는 종목은 상승 방향에는 콜 옵션을 매수하면 되고요. 하락 방향을 풋 옵션을 사면 돼요. 그럼 결론을 얘기하면 뭐죠? 올라가는 방향이야 선물 매수 콜 옵션.
그다음에 내려가는 방향이야 선물 매도와 풋 옵션. 이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듣기가 편해요. 자, 그러면 제가 개념 잡아드렸으니까 실전 사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선물만 놓고 보시면 지수 오를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나 선물 그럼 2개약 매수할게. 이렇게 올라가면 나 여기서 팔아야지 차익 실현 이렇게 주문 넣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 그럼 하방 베팅은 어떻게 합니까? 자, 선물 매도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나 10계약 베팅 할래? 10계약 선물 매도할게. 그러면 어떻게 진입됐어요? 쭉 가다가 여기서 요즘이면 난 충분히 빠진 것 같아. 팔아먹을게. 10개. 이렇게 주문 넣으면 팔려요.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럼 제가 여러분 이거 천기백기 게임이랑 똑같아요. 제가 선물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천기 들고 매수. 내려갑니다. 그럼 100기 들고 매도.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심플한 논리라서 목요일날 오시면 상세하게도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3월 13일 날 제가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걸 가지고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가가 이날 어땠냐면 아침 시작과 동시에 왕창 밀었어요. 이만큼 빠지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자, 만약에 주식이었으면 아침에 전날 가격보다 갭상승했기 때문에 와 올라가나 보다라고 하면 살짝 올라가는 척하다 밀어버리기가 손절나요. 근데 손절을 안 하고 물을 열심히 타신 분은 물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이 보호하사 감사합니다라고 보통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매매예요. 그래서 틀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방향을 하방으로 따라가서 이익을 내고 다음에 상승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올라가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방향을 잡는 건데 선물만 놓으면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옵션 차트를 가지고 보는데 자, 우리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콜옵션이라는 거예요. 콜옵션은 여러분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콜옵션과 풋옵션 두 개가 시소를 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무게가 똑같아요. 그러면 균형 같겠죠. 그러다가 둘 중에 한 놈이 더 뚱뚱해, 더 무거워. 그럼 어떻게 얘가 내려가면 반대 시소니까 얘는 올라가겠죠. 이해되셨죠? 반대로 콜옵션 얘가 무너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풋옵션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옵션 콜과 풋이라고 하는 건 콜은 뭐라고요? 상방, 풋은 뭐라고요? 하방. 이 두 개 중에 지켜야 될 가격들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힘의 균형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우리나라만 빼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다 핵미사일을 왜 갖고 있을까요? 만약에 야, 너 까불면 쏜다. 버튼 누른다. 실제 못 눌러요. 왜냐하면 누르면은 다 죽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력의 힘의 균형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핵이 없으니까 핵 있는 나라가 뭐라 그러면 우리는 깨갱할 수밖에 없죠. 예, 형님 죄송합니다. 예, 형님 잘하겠습니다. 왜? 핵 없으니까. 힘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똑같이 핵이 있는 나라끼리 막 뭐라고 하면 여기서 막 뭐라고 그러고 나도 쏠 수 있어. 나도 쏠 수 있어. 그렇지만 못 쏴요. 왜? 다 죽으니까. 이게 힘의 균형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콜옵션과 풋옵션도 둘 다 힘의 균형이 맞다면 수평이에요. 그러면 방향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횡보할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놈이 기준점을 깨는 순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콜 옵션의 기준가, 풋 옵션의 기준가. 이거는 여러분 목요일날 오시면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알려드릴 거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잡아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 3월 13일 월요일 날은 어땠냐면 기준점이 콜 옵션은요.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콜 옵션 C라고 표시할게요. 얘는 3.14라고 하는 이 가격이 여기 숫자가 3.14예요. 제가 써드릴게요. 이 가격이 지켜야 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여기를 넘지 못해요. 그래서 얘가 빠질 때 하나, 이렇게 두 폭, 한 폭, 두 폭이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반대로 콜옵션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누가 올라가죠? 풋옵션이 가죠? 장 하락이죠. 그럼 뭐 사요? 풋옵션을 사는데 아침에 여기서부터 지켜야 되는 1.57이라고 하는 풋옵션의 지지가가 지켜지면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마가 가냐면 하락에서 120%의 수익이 나요. 아침에 여러분 주가가 만약에 우리가 빠지면 답이 없잖아요. 손해밖에 못 보잖아요. 주식은. 그런데 우리는 하락할 때 풋옵션을 삼으로 인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내 원금의 1.2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그러다가 지수가 빠지고 여기 2.0이라고 하는 가격이 콜옵션에서 지키는 가격이에요. 이건 여러분 배우시면 금방 배워요. 목요일날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콜옵션이 지킬 때 풋옵션이 넘지 못하고 저항이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아, 그러면 장은 어떻게 된다? 반등한다. 그래서 콜옵션을 샀더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닥에서부터 70%의 이익을 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우리가 상한가 가봐야 30%밖에 못 가요. 근데 옵션은 하루에 2배, 3배 가는 게 일상이에요.
하루에 30% 20% 가는 건 너무너무 쉽게 가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만 매몰돼 있지 마시고 선물옵션이라는 시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배우는 거는 시간만 들 뿐이지 뭐 다른 저기도 없어요. 관심 갖고 배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돈 갖고 매매하는 거 아니니까 배우는 걸 무서워하는 분들이 참 제가 볼 땐 안타깝다,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게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배워보고 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날 수익을 보시면 저희 1년 반 된 교육생이세요. 이분 보시면 오전에 10시 54분인데요. 수익률이 120%예요. 원금 대비. 제가 아까 내려가는 거 120% 수익 났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120.63%예요. 이해되실까요? 예. 그럼 여러분 하루 진입에 내가 하루 당일날 아침에 10시 54분, 9시 땡부터 2시간도 안 된 시간 만에 내 원금의 1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는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저에게 배우신 선물옵션 수강생 분들께는 있는 세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날 볼게요. 14일 보실까요? 여러분 만약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끔찍한 날일 거예요. 아침에 전날 가격보다 개파락. 그리고 하루 종일 빠져요. 종가 저가. 하루 종일. 주식은 반등이라도 해야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물을 타다가 나 죽었네 곡소리 났다 망했다 파산이다. 이게 이 차트예요. 여러분 주식은 답이 없어요. 이럴 때. 근데 얘 어떻게 했냐면 자, 뭘 가지고 우리가 하락인 걸 알 수 있냐면 옵션으로 보세요. 자, 콜옵션 기준점이 4.85였어요. 풋옵션은 기준점이 1.20이었어요. 기준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얘가 시작과 동시에 무너져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콜옵션이 무너지면 뭐한다? 장은 하락이다. 반등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차트는. 그러면 얘가 반등이 있고 없고의 패턴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락 중에 반등하는 패턴들이 있고요. 그냥 원회로 빠지는 패턴이 있어요. 상승 중에 원회로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요.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는 패턴이 있어요. 이거 구분할 줄 아세요? 목요일 날 야간에 이거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거 오셔야 될까요? 안 오셔야 될까요? 오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날 아침에 풋옵션이 당일날 원금의 300%가 이익이 났어요. 엄청나게 수익 났죠. 그래서 야 주식은 빠지면은 박살인데 선물옵션은 빠지면 대박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익들이 많이 나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 계좌를 까시면서 이런 분도 계세요. 하루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스승님 짱. 예, 저희 교육생이시거든요. 예, 꾸준하게 넉넉히 수익을 내시는 이분은 그래서 저랑 1년 반 동안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날아다니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버시는데 한 달에 최하 몇천 이상은 버시는 것 같아요. 웬만한 사회초년생의 1년 연봉을 이분은 한 달 월급으로 버세요. 월 수익으로. 여러분 그만큼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한 6개월쯤 노력해서 내가 한 달에 한 2, 3천 버는 사람이 된다면 해볼 만할까요? 한 1년쯤 노력했는데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된다면 어떠실래요?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해보실래요? 자, 원금 얼마냐고요? 1,000만 원이요. 많을 2천이요. 그 이상 필요 없어요. 돈 많이 갖고 오실 필요 없고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많아봐야 2천만 원. 그 이상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한번 공부해보겠다. 마음 먹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선물옵션이라는 세상은요. 여러분 새로운 종목이에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시장이 자산시장이 몽땅 다 붕괴하고 있는 1년입니다. 부동산 박살났고요. 주식 박살났고요. 자산가치 다 박살났고 물가만 올랐어요. 우리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락에 배팅할 수 있는 종목을 내가 할 줄 모른다면 이런 하락장은 주기적으로 올 때 우리 할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언제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노란 독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가 올라야만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과는 달리요. 진입해서 방향이 틀렸다면 또 하방으로 방향을 틀어서 배팅을 하고 또 수익까지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선물옵션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전문가님이 다음 주 목요일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준비된 우리 온라인 선물옵션 설명에 여러분 그걸 통해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단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특강이고요. 선물옵션 매매법의 기초 강의부터 또 주식과 ETF의 패턴 분석 그리고 오늘 1부에서 만나본 공략 종목들의 타점까지도 함께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이벤트 특강 링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특강 링크 받아볼 수 있는 노란 톡방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서 오늘 특강 링크까지도 꼭 받아보시고요. 또 일부에서 만나봤던 공략 종목들의 타점과 투자 전략도 함께 모두 맛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